산책할 때 우리 집 반려견이 항상 나를 앞서가는 이유는 뭘까요? 반려견 삶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산책입니다. 그리고 산책 시 많은 반려견들이 보호자를 앞질러 가려고 합니다. 특히 대형견과 함께 산책을 할 경우 보호자가 여기저기로 끌려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반려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보호자를 앞서가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훈련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집 반려견이 나보다 서열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트레이너 협회에서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3가지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서열 문제로 인해 우리 집 강아지가 나를 앞서가려고 할까요? 몇 년 전만 해도 TV를 보면 대부분의 훈련사들은 산책 시 반려견이 보호자보다 앞서가는 것에 대해 서열관계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열관계가 정립되어 있어도 보호자를 앞서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보호자를 앞서가는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 반려견들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보호자를 끌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반려견 트레이너 협회는 서열관계 문제라기보다는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려견이 보호자를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반려견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우리 반려견들은 보호자를 앞서가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난 원래 걸음이 좀 빨라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개는 발가락을 이용해 걷고 사람은 발바닥을 사용해 걷는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발가락으로 걷는 동물은 발바닥으로 걷는 동물보다 훨씬 빠르게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이 나보다 빨리 앞서서 걸으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특성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미국 미주리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함께 걷는 사람의 걸음 속도는 혼자 걸을 때보다 고작 4% 증가하는 반면 반려견과 산책할 때 걸음의 속도는 무려 28%나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게 되면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반려견이 나 보호자보다 걸음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린 밖에서 확인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개는 주변 환경을 포함해 음식, 공기, 물, 사회적 교류 등의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집 밖에는 반려견들에게 무조건적인 반응을 야기하는 물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풀에 고개를 들이밀고 냄새 맡는 행동, 다른 강아지를 향해 뛰는 행동, 길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에 관심을 보이는 행동 등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반려견들은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책할 때 우리 집 반려견이 나의 옆이나 뒤에서 산책을 한다면 그것은 개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집 반려견이 너무 심하게 외부 자극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면 산책 훈련을 통해 반려견의 행동을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루 종일 집에서 심심했다고. 미국 반려견 트레이너 협회에 의하면 많은 반려견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새로운 자극도 없고 운동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식사 시간과 산책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던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산책을 나가면 표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개는 사람과 달리 후각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다가 산책을 나가면 후각으로 여러 자극을 확인하게 되고 더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반려견이라면 나를 앞질러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해서 나를 주인으로 생각 안 하나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따로 훈련시킨 적도 없는데 보호자 옆에만 꼭 붙어서 산책에 소극적이라면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레이너 협회에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산책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와 사람은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개는 본능에 충실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의 언어로 이야기해주고 서로의 신뢰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반려견을 키울 때 특히 산책 훈련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좁은 도보를 걷기도 해야 하고 달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같은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간식으로 훈련할 때에는 외부 자극이 적은 곳이 좋다고 합니다. 산책 훈련의 가장 좋은 도구가 칭찬과 간식이라고 합니다. 외부 자극을 무시하고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 때 반려견에게 칭찬과 간식을 주면 훈련의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속도에 잘 맞추어 산책을 하면 칭찬과 함께 간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보호자를 앞서서 산책을 한다면 멈추어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산책 훈련을 시작할 때 풀이나 차, 오토바이, 다른 강아지 등 외부 자극이 최대한 적은 곳을 장소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리더줄은 느슨하게 잡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려견은 본능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리더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그것을 불균형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곧 줄을 당기는 보호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쪽으로 몸을 당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책 훈련할 때는 리더줄을 느슨하게 두 손으로 쥔 상태에서 걷고 멈추고를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 트레이너 협회에서 말하고 있는 산책할 때 우리 강아지가 나를 앞서가려고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반려견과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숑프리제 짱아 실버푸드 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